네, 건설 공무 요약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하도급 계약 통보 서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걸 발주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하도급 업자도 발주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키스콘싱이라고 하는데,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하도급 계약서에 당연히 하도급 공사 내역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원도급 그 계약서 마찬가지로 공사 내역서가 들어가는데, 공사량이나 뭐 기타 공사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고 4대 보험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그 다음에 예정 공정표 등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대 보험료에서 건강하고 연금이 있죠. 또 고용산재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은 이제 원도급자가 의무자니까 보통 하도급 공사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승인받은 하도급이 있다고 하면 퇴직연금 관련돼 있다면 그것도 나타날 수는 있겠죠. 준공금 청구 시에 서류 보면 이전에 잠깐 봤지만요. 준공금 청구 시에는 성금 정산액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금에 대해서 이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정산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산하냐 세부적으로 별도로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근로자 사역 내역서 있어야 되고요. 건설 기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크게 보면 이제 일용직 어떻게 많이 쓰고 이제 건설 기계 사용하니까 그 내역서를 준공금 청구할 때 내고, 환경보전 사용 내역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환경보전 사용 내역서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환경보전 사용 내역서 쪽으로 포함해서 그 내역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폐기물에 관해서는 폐기물 처리할 일이 있으면 5톤 이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폐기물 처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기술인 부분에 대한 상시근무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근데 상시근무인데 혹시 그 기술인이 다른데 자영업자로서 명의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무 위반이 되는 거니까 기술인은 항상 여기에 상시근무 근로자로서만 일을 하셔야 된다. 현장 대리인 배치는 공사 계약서상에 그 계약 기간 동안 쭉 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공사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현장에 계속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현장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근무처가 있다든가 뭐 사업자를 냈다든가 하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원도급 금액을 만약에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도급 금액이 증가됐으니까 이행보증 금액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급 금액이 증가되면 키스콘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관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도급 금액 증가됐다고 해서 퇴직공제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급공사가 1억이고 민간이 50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해당되지 않는 공사였는데 도급 금액 증가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공사가 1억 1천만 원이 됐다 해서 퇴직공제에 해당되는 걸로 바뀌는 거 아니냐, 성립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하시면 되고, 하자 이행 보증은 준공일 다음 날부터 보증하는 게 아니라 준공된 날로부터 보증을 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